모레이생드니 이쪽 주브레 샹베르팅 있죠. 지금 길 따라서 이제 쭉 내려온 거예요. 저희가 모레이생드니 굉장히 작아요. 135 뭐 크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또 화이트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모레이생드니 화이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그래도 물론 레드가 많아요. 20개의 프리미어 크리가 있고 5개의 그랑크리가 있다. 이 135헥타르에 5개의 그랑크리가 있어요. 많네요. 엄청 많은 거죠. 여기가 서쪽이니까 당연히 이쪽에 언덕이죠. 언덕 이렇게 가운데 그랑크리 빨간색 쫙 있고 양 위로 프리미어 크리 있고 빌라주급 모레이생드니가 완전 전형적인 얘네. 그래서 5개의 그랑크리가 있는데 본막, 클로드라호슈, 클로드따, 클로드랑버헤, 클로성드니 이렇게 있는데 뭔가 와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본마흐가 우리는 다 샹볼뮤지니에 있는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이게 경계선이거든요. 샹볼뮤지니랑 모레이생드니에 본마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게 애매한 게 샹볼뮤지니 이만큼이야. 근데 요만큼은 모레이생드니에 있어요. 실제로 모레이생드니는 어쨌든 본마가 있다. 특징은 주브레 샹베르탱의 강함과 샹볼 미즈니의 섬세함 사이에 절묘하게 걸쳐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을 좀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거에 장단점은 확실히 있죠. 장점은 절묘하게 둘 다 가지고 있지만 단점은 그래서 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짜 이거는 생산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샹볼 미즈니, 모레이생드니, 주브레 샹베르탱 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말은 뭐 100% 동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얘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주브레 샹베르탱하고 샹볼 미즈니 사이에 딱 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구획을 쪼개놓은 거지. 자연은 이렇게 하나 뭉뚱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때로와가 좀 더 똑같은 피노누를 심을 때 좀 강한 편이 나오면 이쪽은 당연히 좀 섬세한 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중간에는 뭔가 중간이 나오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모레이생드니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너무 재밌어갖고 이 그랑크리 때문에 이 모레이생드니를 둘러싸고 프랑스의 양대 명품 그룹이 완전 한판 붙었거든요. LVMH 아시죠? LVMH. 루이비통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 다음에 캐링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구찌. 얘네들이 명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술, 주류 쪽도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뭐 LVMH 뭐 대표적인 게 뭐 샤또 디캠, 슈발블랑, 그 다음에 뭐 돈페리뇽, 모에쌍똥, 베브클리코, 크루그, 그 다음에 휘나, 그 다음에 심지어 뉴질랜드의 클라우드베이 전부 LVMH 거거든요. 캐링은 또 뭐 샤또 라투르 1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샤또 그히에라고 론 지역의 화이트 끝판왕이 있어요. 둘이서 약간 좀 경쟁이 있었죠. 상대적으로 다 보면 보르도 아니면 뭐 다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고뉴는 좀 안 건드렸어요. 왜냐면 부르고뉴는 사기도 힘들고 워낙 조그맣기도 한데다가 그게 또 돈이 되고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근데 2006년에 캐링이 부르고뉴에 있는 도면 하나를 인수합니다. 이름을 도멘 데제니로 바꿔요. 본격적으로 부르고뉴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LVMH가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왜냐면 LVMH가 사실은 이 시가총액 잼이 안 돼요. LVMH는 여기 있고 캐링 여기 있어. 여기 부르고뉴를 사니까 안 돼. 우리도 사. 이래갖고 산 게 이제 도멘데 랑브에를 삽니다. 도멘데 랑브에가 뭐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클로데 랑브에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요. 아하. 모노폴은 아니고 아. 그때 당시 거래가가 1억 유로 정도라고 합니다. 1,400억 정도를 주고 그냥 도멘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캐링이 가만히 있을 소냐. 2017년 말에 똑같은 이 모레이 생드니에 클로드 따흐를 사버려요. 옆집을 샀네요. 그러니까 클로데 랑브에가 여기 있는데 클로드 따흐 이걸 사버려요. 근데 클로드 따흐는 모노폴. 독점이요. 클로드 따흐의 클로드 따흐예요. 얼마에 샀냐면 2017년에 샀는데 3억 유로에 샀다고 합니다. 5천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조그마한 그냥 그 도면을 하나를 아무리 뭐 와인이 비싸도 그럼 5천억 주고 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도멘데 랑브에를 갖고 있던 LVMH에서 어떻게 하냐면 2019년에 클로드 따흐에 있던 양조 책임자를 영입을 합니다. 핵심 인력을 그냥 빼와요. 클로드 따흐는 이제 또 누구를 영입한 건 아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샤또그리에 있잖아요. 샤또그리에 있는 양조 책임자를 앉혔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그룹 간에 완전 커지는 이 전쟁. 자존심 싸움이 부르고뉴에서 일어나고 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삼성하고 LG가 서로 뭐 어떤 뭐 뚱딴지 같은 뭘 하나를 가지고 서로 막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야. 다음으로 넘어가서 샹물미진이는 뭐 말만 들어도 또 뭐 180헥타르 모레이생드니보다 좀 더 크죠. 근데 뭐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요. 마을도 이제 하나예요. 샹물미진이 하나 있고 여기도 레드하고 화이트를 생산을 같이 한다. 그리고 24개의 프리미어크리가 있고 그랑크리가 2개가 있다. 2개의 그랑크리가 아주 유명한 본마을랑 뮤진이 2개가 있는데 여기 제가 적어놨죠. 그랑크리 본마을은 대부분 샹볼 미즈니에 위치해 있지만 일부 작은 부분은 모레이 생드니에 있다. 여기 제가 아까 모레이 생드니 할 때 보여드렸죠. 요거는 이제 모레이 생드니 거다. 그리고 아까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이제 그랑크리가 이렇게 있고 프리미어크리가 좀 밑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빌라주급이 다 포진이 돼 있고요. 요도 샹볼 미즈에서 아주 유명한 도면이죠. 프레데릭 미니에 보통 이제 니성 조지의 그 클로데 마헤샬도 유명하지만 뭐 원래 샹볼 미즈니에 있는 도면입니다. 레자무즈 이건 뭐 워낙 유명해가지고 뭐 그랑크리보다 뭐 비쌀 때도 있고 여기 신의 물방울에 나왔어요. 조주 후미의 레 자무우즈가 12개 와인이 있어요. 대표 와인. 그 중에 첫 번째 와인으로 조주 후미의 레 자무우즈가 나옵니다. 엄청 유명한 맛이다. 레 자무우즈는 어떤 생산자든 다 비싸요. 특징이 나와 있죠.
꽃드드니에서 가장 부드러운 와인. 이 한 단어가 뭐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그래서 비쌉니다. 샹볼미지니 빌라주급 자체도 일단 생산량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어떤 도메이든 간에. 그 다음이 부조. 부조는 이제 샹볼미지니 하고요. 다음번에 나올 본호마네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샹볼미지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껴있습니다. 부조 굉장히 작아요. AOC 부조 65헥타르 굉장히 작죠. 예, 아까 모레이생드니의 절반 정도고요. 부조 마을 하나다. 근데 뭐 마을이라고 하기도 민망해요. 가보면 뭐 레드하고 이제 화이트를 둘 다 생산을 한다. 그리고 4개의 프리미에 크리가 있고 1개의 그랑크리가 있다. 재밌는 거는 이제 프리미에 크리에 화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뮤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랑크리잖아요. 근데 부조는 프리미에 크리도 화이트가 있다. 물론 이제 모레이생리도 있고 하지만 4개의 프리미에 크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딱 잘라갖고 북쪽에 있는 요 밭이 이제 뭐 프리미에 크리 밭이고요. 여기가 이제 클로드 부조 엄청 크죠. 그랑크리. 이게 그랑크리 중에서 엄청 큽니다. 보통 그랑크리가 7헥타르, 3헥타르 뭐 엄청 작고 이런데 클로드 부조는 50헥타르에 50헥타르. 근데 80개의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 사람당 그냥 산술적으로만 나눠도 1헥타르도 안 되는 거지. 잘게 쪼개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특징이 이제 클로드 부조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그 와인이 좀 타닌이랑 산도가 좀 거칠다, 그러니까 좀 세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주 좋은 숙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게 클로드 부조 밭 지금 나눠지는 구획도예요. 정말 조각조각 나눴는데 좀 확대해 보면은 뭐 일단은 눈에 띄는 도면은 여기 보면 루이자도가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루이자도가 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여기 장그리보 뭐 이런 도면들이 있고요. 매혹감 이제 뭐 앙리자이의 뭐 후계자 중 한 명이라고 뭐 얘기하죠. 앙리기오 뭐 하여튼 이런 도면들이 좀 많이 갖고 있고, 진짜 뭐 이런 데는 뭐 포도 한 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줄 진짜 분명히 포도 재배도 같이 하지 않을 텐데 다 따로따로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뭐 다들 뭐 비교 방식으로 하겠지만 뭐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 호마네가 나왔습니다. 본 호마네 하면은 뭐 일단 뭐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 요 라벨부터가 딱 있죠. 로마네 꽁띠 225헥타르 좀 큽니다. 그래도 뭐 꽃도드니 중에서는 작은 편은 아니고요. 2개의 마을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플라제 에세조랑 본 호만에 2개의 마을이 있어요. 일단 레드만 생산합니다. 아까 주브레 샹베탕하고 비슷하죠. 14개의 프리미에크리가 있고 8개의 그랑크리가 있는데, 이쪽이 지금 요 라벨이 있는 여기가 부조, 그 다음에 여기가 샹볼 무진이 잘라가지고 여기가 뉘성 조지거든요. 요 가운데가 전체 요렇게 요 밑에까지 요렇게 여기가 본 호마네요. 이거를 잘라서 요 오른쪽 마을이 그 북쪽 마을이 그 플라제 에세조라는 마을이고, 요 밑에가 본 호마네요. 프리미에크리가 요 오른 북쪽 요 플라제 에세조 쪽에 3개가 있고, 그랑크리는 2개, 에세조랑 그엉 에세조 요 2개가 이 플라제 에세조 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네 꽁띠, 도멘들라 로마네 꽁띠의 로마네 꽁띠 밭이에요. 네. 모노폴이죠. 모노폴, 히시부르는 뭐 여러 군데 생산을 하죠. 라따슈도 모노폴, 호마네 성비봉, 그 다음에 라 호마네, 그 다음에 라 그엉후, 이것도 모노폴. 지금 요 페이지에서는 그 플라제 에세조 쪽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뭐 나중에 사진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항상 여기 단골 장소거든요. 여기 항상 찍고, 그래서 여기 요 밭이 그엉 에세조, 나머지가 에세조. 그래서 보면은 본 호마네는 어쨌든 재밌어요. 부드럽고 섬세하고 강하다. 뭐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좋다는 얘기지. 완벽하다는 얘기지. 그냥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에세조 쪽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여기가 이제 호마네 쪽. 아까 요 부분 남쪽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그랑크리, 주변에 프리미에크리 있고 빌라주급 있죠. 히시부르, 호마네 성비봉, 여기가 그 십자가 있는 로마네 꽁띠. 그 다음에 라호마네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거만 가장 작다는 아펠라시옹입니다. 그렇게 뭐 라타슈도 뭐 여기 있고요. 중요한 뭐 여기 또 이제 뭐 크로파랑투가 적혀 있는데, 이 크로파랑투 적혀 있는 이유가 있죠. 앙리자이의 크로파랑투가 바로 프리미에크리예요. 근데 웬만한 뭐 그랑크리 뭐 다 쪼개고 그냥 없어. 더 비싸. 네, 그래서 크로파랑투가 이제 여기 바로 여기 히시부르 뒤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뉘성조주입니다. 마을 단위로서 이제 마지막인데, AOC 뉘성조주 300헥타르. 꽤 크죠? 레드랑 화이트를 생산하는데 화이트는 뭐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1개의 프리미에크리가 있어요. 프리미에크리가 굉장히 많아요. 많네요. 뉘성조주는 그랑크리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뉘성조주도 와인 좋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그랑크리 올려달라고 지금 하는 밭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41개의 이제 프리미에크리가 있고, 구조감 있고 강하다. 속성 잠재력이 있다. 그 뉘성조주 같은 경우는 그 그랑크리가 없잖아요. 역시나 가운데가 쭉 프리미에크리로 쫙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주변이 빌라주급으로 쫙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뉘성조 좋아하는 이유가 또 가격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 저렴해요. 부르고뉴를 특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또 추천드리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